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는 만큼 빠르고 핵심만 콕콕 짚어서 F5 그간에 정말 쌓여있는 F5들과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웨터로 뜨고 있는 것까지 영상으로 보실게요. 그러면 밀렸던 F5부터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여름 스웨터들부터도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스웨터는 바로 이 스웨터입니다. 이거가 그 소말크너스 니트? 소말크너스 스웨터인데, 그게 그 크너스? KUKNUS, 그게 그 허그, 그러니까 포옹이라는 뜻이고, 서머가 앞에 있는 소머가 여름이라는 뜻이어서 여름 포옹이라는 뜻의 스웨터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랜만에 둠배기도 있고 한데, 제가 이 스웨터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출시되던 날 보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해서 이제 꼭 따야지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이 스웨터 한국어 버전 도안 번역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블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한국어 번역은 제가 한 건데,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도안 번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는 도안 번역을 다 마친 후에 서야 네, 둥베이가 잠깐 제가 찍고 있는 그 삼각대랑 걔네를 건드려가지고 화면이 나갔는데, 마저 설명을 하자면 도안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걸 뜨기 시작했는데요. 실은 제가 그 동대문 성일사에서 구매한 콘사로 했는데, 여기 면 100% 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보다 뜨니까 굉장히 속이 너무 많이 비치고, 그래서 안에 필수로 뭔가 이렇게 입어줘야 하는 스웨터고요. 근데 모양은 너무 예쁜데 뭔가 저는 목 둘레도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느렁손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스웨터들은 확실히 겨울 스웨터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실로 뜨는 겨울 스웨터를 훨씬 좋아하고, 이런 여름실 자체가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차차 말씀드릴 테지만 이 같은 면실로 뜬 스웨터가 또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위비긴 한데, 일단 내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 위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늘 이야기 도안인데요. 바늘 이야기에서 레이스 무슨 반팔 뭐 그런 도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에 먼저 다 떴는데 뭔가 전혀 앞판을 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냥 이렇게 뒷판에 이걸 떠도 어차피 얘 단독으로 뭔가 입을 수는 없고 안에 이렇게 받쳐서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받친 게 티가 나잖아요. 저는 뭔가 티가 안 나게 받쳐 입고 싶은데, 그렇다고 뭔가 살색 끈 민소매를 입자니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저는 흰색이랑 검정색 민소매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얘를 뭔가 다시 마저 뜨기도 또 애매하고 뭔가 장력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렇게 꼬아뜨기 한 거 보면은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잘 보이나요? 꼬아뜨기는 되게 뭔가 고무뜨기 해줬는데 물실보다 얘는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무늬도 예쁘고 하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뭔가 엄청 끌리지는 않는 그런 편물이 완성이 되어서 얘는 일단 이렇게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F5는 역시 여름 니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드디어 세 번째 뜨는 콜레트 티입니다. 네, 콜레트 티를, 근데 원래 이게 티인데 제가 콜레트 도안이 콜레트 스웨터도 있고 콜레트 티도 있는데, 콜레트 스웨터는 뭔가 좀 더 이렇게 벌룬 핏의 팔에 이렇게 소매로 오면은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핏이고요. 지금 메밀이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지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튼 콜레트 티는 반팔로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벌룬 소매가 싫어가지고 원래 그 전에는 콜레트 티 도안을 가지고 그냥 소매만 늘려서 이렇게 긴팔 스웨터로 떴었는데, 그러니까 도안을 따라서 온전히 티로 떠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떴던 콜레트 티는 외할머니께 선물로 드렸고요.
처음 뜬 거 엄마, 두 번째 뜬 게 외할머니, 그리고 세 번째 뜬 게 바로 저. 그래서 새 모녀의 콜레트 티 커플템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아직 실정리 안 했고요. 라벨도 안 달았고 세탁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정말 완성된 그 상태로의 티입니다. 근데 이거는 데일리 니팅 양 실로 떴는데 엘리펀트 색깔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얘도 아까 전에 제가 성회사에서 구매한 그 실보다는 약간 괜찮았지만 어쨌든 속이 굉장히 비쳤다. 근데 이것까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릴까요? 그만 뗄까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스타에다만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얘도 안에가 비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못 입고 안에 뭘 입고 입어야 한다는 여름 니트의 단점 그런 것들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여름 실들을 이런 실 말고 이렇게 젤라비 실, 솜솜콘사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젤라비 실도 하나 샀는데 젤라비 실로 떴을 때는 또 여름 니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건 아직 안 떠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름 니트, 봄 니트 굉장히 애매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콜레트 티를 왜 3개나 떴냐 하면은 제가 이 콜레트 티의 어깨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입었을 때 딱 떨어지는 어깨핏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콜레트 티를 떴고요. 확실히 그 세 번째 뜨다 보니까 도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안이 굉장히 엄청나게 친절한 도안은 아니어가지고 맨 처음에 뜰 때는 막 애를 먹고 여기 소매 늘리는 부분에서 막 이상하게 늘려가지고 구멍도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세 번째 뜨니까 검정색이어서 편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굉장히 3개 뜬 거 중에 어깨선 제일 예쁘게 잘 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같은 도안을 여러 번 뜨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뜰 때는 근데 뜨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콜레트지를 또 한 번 뜬다면 뭐 더 잘 뜰 수도 있고 그냥 이 정도로 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탁을 안 한 편물치고는 뭔가 코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고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완성된 모습이 저의 취향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단독으로 스웨터를 입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겨울 에프들을 소개하자면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겨울 에프는 바로 뿌띠니트님의 잉그리드 스웨터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잉그리드 스웨터를 검정색 에어울로 떴는데 제가 이번에 에어울로 처음 떠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면 에어울이 편물이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에어울 자체가 약간 공기층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 쓰는 램솔들보다 굵기가 더 있기 때문에 감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했고요. 편물도 가볍고 뭔가 세탁했을 때도 기모감이 이렇게 퐁실퐁실 예쁘게 올라와서 무늬가 조금 어그러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차피 그렇게 무늬가 뚜렷한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쁘게 라벨도 달아준 잉그리드 스웨터입니다. 저는 M 사이즈로 떴고요. 게이지보다 제가 조금 더 느렁느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잘 안 맞거든요. 한번 입어볼까요? 근데 또 약간 입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도안과 다르게 뜬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를테면 여기 멍석뜨기가 끝나고 가터뜨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무늬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가터뜨기를 했다던가 그게 이 고무뜨기 다음 부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도 또 틀리고 여기 꽈배기 하는 데서 이 X자가 저는 항상 왼쪽 크로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 도안에는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한 번은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냥 계속 왼쪽 크로스가 위로 올라가도록 떴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도안과 다르게 뜬 사실 잘못 뜬 것들이죠. 그래서 잘못 뜬 점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그냥 시키는 대로 떴습니다. 바인더프는 코바늘로 했는데요. 저는 항상 이탈리안 바인더프보다 코바늘로 한 바인더프 방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바인더프를 모두 코바늘로 하고 이 편물은 지금 세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탁을 그 울 샴푸에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탈수도 한번 돌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펠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스웨터 너무 디자인 예쁘고 사실 제가 이거는 떠서 남자친구를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일 처음 뜬 남자 스웨터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여자 스웨터밖에 안 떴는데 처음으로 남자 스웨터를 떴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줘서 입으라고 줬다가 이거 영상 찍겠다고 다시 뺏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서 저한테 에어울 오트밀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그 줄 중에 하나로 저도 잉그리드 스웨터를 하나 더 떠서 같이 입고 싶어요. 그만큼 잉그리드 스웨터 너무 예쁘고 약간 핏도 잘 맞고, 근데 남자 스웨터인데 저 변형 없이 그냥 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남자 스웨터는 여자 스웨터랑 이렇게 제도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떠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파란색 잉그리드 스웨터를 떠서 직접 입으신 남자분께서 이렇게 어떤 스웨터에 동안 그 스웨터 도안에 어떠한 변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떴다. 그래도 잘 맞는다라는 글을 보고 나서 자신감을 얻고 저도 그냥 그대로 떴습니다. 근데 얘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게 제가 약간 정신 안 차리고 떠가지고 진짜 여러 번 풀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스웨터가 뒷판을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이 뒷판에서 콜을 주어서 여기 이렇게 앞판, 오른쪽 앞판 뜨고 왼쪽 앞판 뜨고 그 다음에 몸통을 합치는 식의 드롭 숄더 스웨터인데 제가 그리고 굉장히 숏로와 이렇게 곡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른판과 왼판을 반대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 라인이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떴다가 다 뜨고 나서 반대로 뜬 걸 깨달아서 이걸 다시 다 풀고 다시 주워가지고 또 막 다시 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스웨터였고요. 그리고 뜨다가 중간에 엄청난 실수. 이게 원래 여기 앞판에 있는 꽈배기 무늬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길게 고무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멍석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제가 이 맨 위에 있는 꽈배기를 뜨고 그 다음에 고무단 생략하고 바로 멍석뜨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뜨다 보니까 무늬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그리고 나만 무늬가 이상한가? 뭔가 이 멍석뜨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팔 연결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암홀 굉장히 좁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무뜨기 2x2 위빙을 섹션을 아예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도안을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그 다음 도안에서도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인데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법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스웨터를 그렇게 실수투성이로 뜬 다음, 그래서 사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제가 이거 뜨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뜨개질로 그 다음에 구독자도 이렇게 되고 한다더니 이렇게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맞나. 근데 뭐 제가 잘해서 유튜브를 찍는 것은 애초에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도안을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누구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스웨터를 그래도 한 10벌 이상을 떴으니까 어떤 과정으로 스웨터가 만들어지는지를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틀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립 중에 이거보다 더 대박적인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 다음 립은 바로 라넌클로스 스웨터입니다. 이 라넌클로스 스웨터는 제가 생일 선물 때 받았던 실들로 뜬 스웨터인데요. 델라나? DLANA. 네, 스페인어인가? 아무튼 그런 것 같죠? 전 잘 못 읽습니다. 어쨌든 드라나 어쨌든 무슨 라나 실로 뜬 건데요. 그 지푸라기가 많이 있는 그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 실로 떴고요. 얘는 완전히 실로 치킨 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찾게 되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는 원작에 있는
근데 이번에 라넌클로스가 사이즈가 원래 원 사이즈였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나왔잖아요. 근데도 요크 부분은 사실 엄청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매 분리할 때부터 하기 직전부터 이렇게 사이즈를 좀 달리해가는 방법인데 저는 원 사이즈로 떴고 바늘은 원작 바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뜰 때는 나무 바늘을 사용했는데요. 타쿠미 바늘, 크로바에서 나온 조립식 대바늘이죠. 아닌가요? 걔 이름이 타쿠미가 아닌가? 아무튼 그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무단은 원래 이만큼 떴다가 소매를 더 늘리면 좋겠다고 해서 이만큼까지 늘렸어요. 왜 더 늘리면 좋겠다고 했냐면 제가 사실 이 스웨터도 선물을 하는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도 달았는데 사실 택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잉그리드 스웨터보다는 조금 못 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택도 달았고 잉그리드 스웨터 택을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왜냐면 또 이 택 따는 일이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열심히 달았습니다. 얘를 열심히 달고 그 다음에 라넌큘러스 스웨터에도 택을 달고 완성을 했는데 이 스웨터 굉장히 얘도 세탁을 다 마쳤거든요. 근데 소매는 세탁을 한 다음에 선물을 줬다가 소매가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늘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탁한 부분과 세탁하지 않은 부분, 제가 세탁하고 탈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탁하고 탈수를 했고 이 다음부터는 세탁도 안 하고 탈수도 안 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탈수, 그 세탁 매직이 이렇게나 큰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라넌큘러스 스웨터. 근데 저는 항상 보면 라넌큘러스 스웨터는 그 명성에 비해 뭔가 결과물이 금방 나오고 예쁘긴 한데 뭔가 제가 이렇게 딱 원하는 그런 느낌의 스웨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라넌큘러스를 그 전에도 2개를 떴고 이번이 3번째 뜨는 건데 첫 번째 뜬 건 엄마를 드렸고 2번째 뜬 건 엄마가 엄마 친구분을 드렸고 이번이 3번째 뜬 거는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을 주기로 한 건데 제 라넌큘러스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만 다시 라넌큘러스를 떠서 제가 입을지는 조금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뭔가 엄청나게 마음에 드는 핏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원 사이즈인 부분도 제가 뭔가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없다는 그것도 조금 그렇고, 근데 약간 이번에 뜨면서 신기했던 것은 제가 원래는 라넌큘러스 목을 만들 때 항상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서 뭔가 큰 넥을 만드는 걸 했었거든요. 그게 넥이 뭔가 이렇게 좁은 넥과 넓은 넥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원래 항상 얇은 실로 떴기 때문에 넓은 넥으로 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좁은 넥으로 떴는데 그랬더니 막 별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별실코 만들어서, 그러니까 뜨다가 별실코를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했다가 고무단 다 뜨고 나면은 그 별실코를 이렇게 풀어내는 식으로 했는데 넥라인이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라는큘러스 스웨터가 굉장히 단계별로 설명도 다 엄청 잘 되어 있고 동영상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그런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싶을 때 뜨기 굉장히 좋은 스웨터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마지막 F5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F5는 바로 이 니팅 테이블의 손뜨개 레슨, 대바늘 손뜨개 레슨에 있는 도안입니다. 제가 이 니팅 테이블에 대바늘 손뜨개 레슨 책을 서평 이벤트로 받았었는데요. 그때부터 꼭 떠야지 했었는데 여태까지 못 뜨고 있다가 이번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뜬 도안은 이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크롭이라고 그래가지고 짧을까 좀 걱정했는데 제가 게이지가 약간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옷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옷을 보고도 제 남자친구가 제가 원하던 것보다 굉장히 크고 크롭도 아니게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잉그리드 스웨터 만들 때 계속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풀었다가 다시 떴다가 풀었다가 다시 떴다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너의 스웨터를 떠서 준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 아일렛 크롭 가디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원래 뜨개질의 세계인 건가? 이제 누나가 잘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계속 제기했지만 이게 귀찮아서 스와치를 안 뜨고, 근데 저도 굉장히 미니 스와치를 뜨긴 했어요. 그래서 내 게이지가 조금 크구나, 그럼 조금 더 크게 가디건이 완성되겠구나 했지만 바텀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아방한 핏의 가디건이 완성이 됐는데 이것도 나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보면 정성 들여서 택도 달아주었고요. 실정리도 다 했고, 근데 세탁은 안 했어요. 세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얘는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제가 검정색 위에 상의를 입고 그 다음에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런 코디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옷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아방하고 귀여운 핏의 가디건인데 이렇게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치마랑 같이 입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옆에 사진으로 붙여놓도록 편집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단추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잘 달아줬고요. 이 아일렛 크롭 가디건을 뜨려고 했던 이유가 이 버튼밴드가 굉장히 예뻐서 뜨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버튼밴드가 보면 이렇게 따로 세터를 먼저 다 뜨고 버튼밴드를 그 다음에 떠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버튼밴드를 동시에 떠내려가는 방식인데, 제가 그렇게 만드는 가디건은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고 또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디건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버튼밴드가 굉장히 제 기준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안쪽도 예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단추들도 이렇게 다 달아주었는데 이 단추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한 단추고요. 구매처는 더보기란에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추를 뭐 정해진 개수만큼 시켰는데 2개를 더 넣어서 보내주셨다, 이런 단추고요. 이 단추는 어떻게 생긴 단추냐면 뭔가 이렇게 금장이 달려있고 안에는 뭔가 플라스틱이긴 한데 뭔가 희끄무리한 이런 희끄무리한 느낌의 단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떴냐면 이 글로우 레이스, 이 안에 이렇게 실에 보면 스팽글이 가끔 붙어있는, 여기도 스팽글이 있는데 스팽글이 있는 레이스, 아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모헤어, 스팽글이 있는 모헤어 실과 그냥 램수를 가지고 있던 것을 합해서 이 램수는 역시 제가 성일사에서 구매했던 램술인 것 같은데요. 2합,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실이 이상한 게 처음엔 1합으로 감겨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2합으로 감겨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차피 저는 4합으로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었다. 그래서 4합으로 감고 이 레이스를 한 겹 섞어서 뜬 가디건이 이 가디건인데 굉장히 편물도 예쁘고, 저는 레이스, 이 뭔가 스팽글이 들어있어서 따가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따갑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입은 걸 보고 저희 아빠 친구분이, 이제 부모님의 친구분이 여자분이신데 너무 예쁘다고 해서 그 이모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F5도 이모를 드릴 거다. 그래서 저희 F5 모두 마음에 드는 F5들 다 선물할 거고 여름 니트들은 제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에 들고 하면은 입고 그러면은 또 너무 예쁘다 그러면 가지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스웨터 만들고 나서 선물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게 선물하고 나면은 저는 없으니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마지막에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더 예쁘고 잘 만들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에 만드는 게 2번째, 3번째 만드는 거니까 더 잘 만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만들지 안 만들지를 잘 모른다. 그것이 문제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약 만든다면 그 다음 게 더 잘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데 뭔가 사라져주지 않으면, F5들이 사라져주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도 옷장에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물하는 거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만약에 아깝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아까울 때는 어떤 때냐면
선물을 받으셨는데 잘 입지 않으실 때 그때는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뭔가 선물했던 꽃 가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방은 그 200가지 꽃 모티브 뜨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모티브 8개를 떠서 그 모티브들을 이어서 안에 이제 안감이랑 지퍼를 달아가지고 크로스백으로 해서 만든 가방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선물 드렸는데 잘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보람차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짧게 하려고 했지만 만든 게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진 A4들을 끝내고 이제 윗으로 넘어가자면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윗은 제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웨터예요. 이게 한나 림맨님의 도안이고 필콜라나 실을 쓰도록 그렇게 그 콜라보를 한 도안이어서 무료로 있는 도안인데 징글벨 스웨터입니다. 징글벨스라는 도안이에요. 사실 징글벨스까지가 그 도안 끝인데 스웨터니까 징글벨 스웨터 이렇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절만 션로로 해가지고 경사도 들어가 있고 목 경사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하는 옷이고요. 실은 에어울 각각 2합을 사용하고 있고 흰색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한 오트밀 에어울 15수 2합 되어 있는 걸 2겹으로 감았고 이 초록색 실은 데일리 니팅란에서 구매한 에어울 마찬가지로 15수 2합으로 되어 있는 것 2겹으로 감아서 뜨고 있습니다. 약간 불만인 거는 이 사이에 이렇게 초록색들이 조금 비치는 건데 제가 세탁해보니까 그냥 또 나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뜨고 있고요. 그렇다고 삼합으로 하기에는 뭔가 제가 원하는 느낌의 편물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안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의아하실 텐데 왜냐면 이 도안은 유아용 도안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이즈가 막 가슴 두께가 74인가 80인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인용 도안은 아닌데요. 제가 또 한 느렁손 하기 때문에 원작 바늘 사이즈인 US4 3.5mm 바늘로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게이지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큰 사이즈로 해서 뜨고 있는데 뭐 아직 요크도 입어보지 않았지만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평소 뜨던 이렇게 스웨터들이랑 봤을 때 뭔가 느낌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이렇게 뒤에 실 거는 법 보고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으로 캐리잉 yarn 그 튜토리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가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명절 그런 시즌 이런 건데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뜨고 싶었으나 뭘 뜰지 정하지 못해서 뜨지 못하다가 스와치만 잔뜩 떴거든요. 그래서 무슨 드리밍 스웨터인가? 드림 스웨터 2? 버전 2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스웨터를 뜰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스웨터를 뜰까 이 초록색 에어로 그냥 무늬 있는 스웨터를 뜰까 막 이런 고민들도 막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뜨고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마음을 정해서 이 징글벨 스웨터를 뜨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속도가 허락한다면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거 말고 또 뜨고 싶은 산네스간 도안에 크리스마스 스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걸 뜰지 그 산네스간 스웨터를 뜰지 고민하다가 이걸로 떴는데 왜냐면 둘 다 무료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2개 중에 고민하다가 그냥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흰색 스웨터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산네스간 스웨터는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무늬를 넣을 수도 있고 흰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를 넣을 수도 있지만 만약 저는 그 스웨터를 뜬다면 빨간색 바탕에 흰색 무늬를 넣고 싶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조합으로 뜨고 얘는 이 빨간색에 흰색을 넣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럼 빨간색 스웨터보다는 흰색 스웨터를 갖고 싶다. 오트밀색 스웨터가 갖고 싶어서 이걸로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립은 Hawthorne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그 배색의 대가 마유알리님 도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 백은 하트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신 프로젝트 백인데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완전 짱이에요. 스토어에서 판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정말 마지막
립인데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보여드리자면 스원 가디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안 멀쩡한 앞면인가요? 배색 부분 다 끝나고 지금 몸통 부분 뜨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그냥 걸려있는 다른 여느 립들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스웨터를 뜨기에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제가 이걸 뜨기 전에는 모두 제 F들은 다 단색 스웨터잖아요. 그래서 단색 스웨터만 주구장창 떴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배색 스웨터를 훨씬 좋아하는데 단색을 떴던 이유는 배색할 때 실을 감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다 램슬로 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실을 감아야 되고 근데 색깔을 더 많이 넣고 싶으면 더 많이 실을 감아야 되고 그럼 막 몇 볼을 감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실 감는데도 진짜 반나절 걸린 것 같아요. 아침부터 감았는데 막 한두 시까지 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실 감기가 매우 귀찮기 때문에 배색 스웨터를 안 뜨게 됐다가 그래도 이걸 떠보자 해가지고 정말 옛날에 샀던 도안인데 이 스웨터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도안은 바텀업 도안이고 또 그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떠가지고 바텀으로 뜨고 원형으로 떠서 가운데를 스틱해서 가디건으로 만드는 건데 저는 약간 스틱도 귀찮고 바텀업도 이거 바로 직전에 했던 애가 누구죠? 니팅 테이블님의 이 레이스 가디건이었기 때문에 바텀업으로 하면은 굉장히 사이즈 조절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가디건은 이미 하나 떴으니까 그래서 그냥 스웨터를 뜨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려면 약간 도안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처음 코를 잡을 때도 근데 사실 그 바텀업 도안을 탑다운으로 뜨려면 바텀업은 이제 몸통에서 시작해서 요크로 점점 코가 줄어드는 거니까 줄이라고 하는 데선 늘려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뜨다가 근데 뭐 무늬 반복이 원래 뭐 예를 들면 12번만 해야 된다 치면은 근데 가디건은 사실 이 버튼 밴드 것도 있으니까 가슴 둘레가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원래 12번만 무늬를 반복하세요 라고 했으면 13번 무늬를 반복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코를 늘리는 파트에서 굉장히 그냥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비율만 계산해서 코를 늘렸다가 결국에는 무늬가 7무늬가 원래 사이즈보다 저는 한 무늬만 더 많게 하려고 했는데 7무늬나 더 많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알 수 없게 엄청나게 큰 요크가 완성된 거죠.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 막 이 요크가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냥 가디건으로 만들어서 스틱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남은 7무늬는 다 줄여야겠다 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하면은 굉장히 이게 제가 아까는 정상적인 뒷면만 보여드린 건데 이 앞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무늬를 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 주먹이 들어가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혹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혹이 달려 있는 모양의 스웨터. 그리고 이를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2번 한 거죠. 처음부터 가디건으로 만들었으면 스틱을 여기 가위 한 번만 잘랐으면 될 텐데 지금 괜히 제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스틱을 한 번 하고 왜냐면 얘를 스틱할 수는 없잖아요. 이 줄여놓은 걸 스틱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스틱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이 옆에서도 스틱을 한 번 해야 하는 굉장히 멍청한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제가 뜨다가 이야기했더니 또 남자친구가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그 유튜버의 뜨개 실력이 맞나? 하지만 이런 슬픈 계산을 잘못하고 헛짓거리를 많이 한 이야기도 아마 저만 헛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쨌든 수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뜨개는 원래 푸르시오다 그런 말을 해줬고요. 그쵸? 뜨개는 푸르시오예요. 전 잉그리드 스웨터 정말 많이 풀었고 아무튼 뜨개는 푸르시오고 수습을 하면 될 줄 안다. 수습을 할 줄 알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롤 스웨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뜨고 있다가 얘는 또 바늘이 엄청 얇아요. 그래서 지금 원작 바늘이랑 제가 사이즈 똑같은 걸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치아오고 US 2 사이즈 2.75mm로 뜨고 있고 굉장히 얇고 안 자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뜨다가 지쳐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캐스트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에어홀인데 에어홀이 훨씬 가볍고 얘를 더 많이 떠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에어홀 가볍고 세탁하면 편물 예쁘게 나오고 완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뜨고 싶은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목도리를 뜨고 싶습니다. 그 소피 스카프 그거 굉장히 많이 뜨시잖아요. 그래서 저 소피 스카프도 떠보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런 소품류들을 조금 떠보고 싶고 그 다음에 겨울이 왔으니까 새로운 뜨개 가방을 또 뜨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해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여기서부터 TMI이기 때문에 끄셔도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뜨개질도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무사히 졸업을 해서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영상도 간간히 만들어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거의 6개월이 다 돼서 올리는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년 1월 안에는 한 번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도 다 보고 답글도 다 달아드리니까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즐겁게 크리스마스 뜨개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